2021년 10월 둘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오늘부터 락다운 1차 완화 조치가 내려진 뉴사우스웨일스주. 1956명으로 호주 1일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한 빅토리아주의 유학생 복귀 계획. 호주 백신 접종과 치료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확진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어제는 477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율 1차 목표였던 70%를 지난 6일 돌파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현재 73.5%의 백신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일 기점으로 1차 접종률도 90%를 넘어서면서 90.3%를 기록 중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부터 락다운 1차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기존에 발표했던 락다운 규제 완화폭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백신 완료자에 한해 자택 머물기 명령이 해제가 되며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만 의무화가 됩니다. 한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야외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짐 같은 실내 운동도 가능해져 한 클래스에 20명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며 실내 수영장 또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식당, 미용실, 네일살롱 등 소매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게 되고 4평방미터당 1명의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슈퍼마켓 등 생필품만 구입이 허용이 됩니다. 실내 종교 집회도 4평방미터당 1명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이 되어 다시 재개하지만 노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 더 많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사무실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것이며 타인 가정에 모일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 성인의 수는 20명, 야외 모임에는 최대 50명이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어느 지역으로도 여행이 가능해져 시드니 광역권에서 지방 지역으로의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100일 이상 닫혔던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락다운이 해제가 되며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던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는 이번 락다운 완화 조치가 성급한 조치라고 우려를 표하며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가 봉쇄령 1단계 완화 조치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경제계는 좀 더 과감한 완화 조치가 아쉽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미닉 페로테이 재무장관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제46대 주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집권당인 자유당 당권 표결에 페로테이는 압도적인 승리로 당수가 되며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리로 추대됐습니다. 39세인 페로테이 의원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165년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뚜렷한 빅토리아주에서 지난 토요일 코로나 신규 지역 감염자 1965명이 속출하며 또다시 하루 최고 확진자 수 기록이 깨졌는데요. 이는 호주 최다 기록입니다. 이런 중에 일부 보고서에는 3,000명까지 1일 확진자가 치솟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85.5%이고 2차 완료율은 58.6%인데요. 빅토리아주 정부는 2차 접종 완료율 70%는 10월 26일경에, 80% 목표는 11월 5일경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주에 증세가 있는 확진자만 17,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주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보건당국의 통제 관리가 어려워지자 감염 1차 밀접 접촉자에 노출된 2차 밀접 접촉자로 격리 상태인 16,000여 명의 주민들의 격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빅토리아주는 감염자와 확진자의 1차 밀접 접촉자만 격리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보건당국은 더 이상 코로나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1차 밀접 접촉자 관리 위주로 확산을 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는 올해 말 해외 유학생들을 주 내로 귀국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제한된 수의 유학생들이 빅토리아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계획서를 연방 정부에 전달했었는데요. 기존 정해진 호주 입국자 수 상한선 외에 추가로 유학생들을 맞이한다는 계획으로 빅토리아주에 입국하는 호주 입국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획안 1단계에서는 먼저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매주 120명씩 빅토리아주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학업을 계속 이어가거나 끝내기 위해서 실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과 대학원 리서치 과정 학생들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격리 빅토리아가 관리하는 전용 숙소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멜번으로 오는 비행기 요금은 유학생들이 지불하게 되지만 학생 비자 소지자를 위한 추가 격리 장소 마련을 위한 자금은 대학들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후 2단계가 되면 테이프, 영어 과정, 사립 칼리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호주 백신 1차 접종률은 81.9%를 기록했고 2차 접종 완료 비율은 61.2%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접종률은 16세 이상 인구에 대한 기준으로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은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광범위한 임상 실험 후 저용량의 코로나 백신을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투여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료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이 되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각하게 손상된 면역 체계를 지닌 호주인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호주 기술자문그룹은 특정한 질환이 있거나 특정 치료를 받고 있는 12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해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3차 백신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환자들은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맞춘 뒤 2개월에서 6개월 후에 3차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며 예외 상황일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은 4주가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전에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 환자는 최대한 빨리 3차 백신을 맞는 것이 권고됩니다. 3차 접종 백신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호주 정부가 획기적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곽강받고 있는 머크사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트 30만 도스를 주문했습니다. 해당 약은 현재 임상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경증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률을 절반가량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며칠에 걸쳐 정맥 주사제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서트로비맙 15,000도스도 호주에 도착했는데요. 서트로비맙을 1회 투여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망 또는 입원율이 79% 감소됐습니다. 서트로비맙은 향후 몇 달에 걸쳐 총 31,000도스가 호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락다운 1차 완화 조치가 내려진 뉴사우스웨일스주 1956명으로 호주 1일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한 빅토리아주의 유학생 복귀 계획, 호주 백신 접종과 치료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